오늘 다시 뉴앰프셔에 온 이유는 저를 고소한 이 남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3년 전 한 남자가 저에게서 콜벳을 사려고 했는데 그는 저를 계속해서 완전히 속였습니다. 저는 그의 수작을 계속해서 눈치챘고 그 모든 것을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보가 모두 공개됐고 일부는 이미 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 고통과 그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10,000 소송을 당했고 오늘 법정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 사건이 기각될까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때문에 $10,000를 잃을까요? 제 이름은 플라잉 휠스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3년 전의 일로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이메일 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법원은 전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재판 전 협의를 위해, 심리도 아니고 재판 전 협의를 위해 플로리다에서 뉴앰프셔로 억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아 오늘은 긴장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 전,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저는 거의 새 것 같은 쉐보레 콜벳을 샀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올렸고 많은 사람이 연락했으며 특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연락해와서 자기 형이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넘게 로렌과 연락했고 처음엔 형 이름, 이번엔 전화로 여동생 이름을 넣으려 했어요. 그는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했고 나중엔 와서 수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수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만약 그가 온다면 현금만 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차량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현금만 된다고, 다른 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나타났고 캐시앱으로 돈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캐시앱으로 조금 받긴 했죠. 그는 자기 여동생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했고 여동생 이름으로 입력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여동생 이름으로 하려면 당신 이름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동생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고 그녀는 그가 오기 전에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직접 와서 서류에 사인했으니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모든 서류에 그의 이름이 있고 그가 돈을 지불하면 상관없어요. 차도 그가 가져가고 도착해 차를 마음에 들어 했죠. 카메라 앞에서 후기도 남기고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말하길 당신이 말한 모든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새 차 냄새, 새 차 주행감, 완전히 새 차 같다고요. 자발적으로 제 카메라에 나와서 후기도 남겨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제 책상 위에 현금으로 $15,000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는 저에게 $23,000를 줘야 했죠. 그러니까 $8,000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세어보고 $8,000가 부족한데요? 라고 했어요. 그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라고 했죠. 아니에요, $8,000가 부족해요 라고 했어요. 노렌도 돈을 세어보고 $8,000가 부족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당신이 가져갔거나 숨겼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가 돈을 더 올려놓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CCTV를 봤어요. 그는 형에게 전화해 나 $23,000 들고 오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형은 맞다고 답했어요. 그는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기 전에는 차 못 받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자기 차로 나가더니 신기하게도 $8,000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는 차값을 지불하고 후기를 남긴 뒤 카메라 앞에 섰어요. $1,000가 부족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저는 원래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가 좋은 후기를 남기고 자기 교회와 코르벳 동호회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같은 날 신용카드로 $1,000를 결제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1,000 결제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8,000를 뜯어내려고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1,000 결제 취소는 받아냈고 저는 신용카드 회사와 몇 달 동안 싸워야 했어요. 결국 $500만 결제 취소 처리돼 전체 거래에서 $500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기와 속임수를 주의하세요.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영상 보는 분들께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지켰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은 잃었지만 여러분도 상황을 보셨고 그가 거짓말하는 것도 제가 전화한 것도 보셨죠? 차도 없습니다. 차 어디 있나요? 전 차 없어요. 이제 코르벳이 없어요? 그 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싸웠어요. 저는 차가 없어요. 그 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를 가져온 적도 없어요. 당신은 차를 가져온 적이 없군요. 그게 레딧과 콜백 관련 페이지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는 그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 법정에 왔고 그 사람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제가 $10,000를 물게 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거예요. 야, 가끔씩 우리 영상에는 가끔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소송이 잘못돼서 제가 진다면 영상에 스폰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스폰서는 남성분들을 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관계 내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로즈 스파크스가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로즈 스파크스는 여러분을 주도적인 위치에 두어 사적인 공간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즈 스파크스입니다. 이 제품에는 세다노필과 타다라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서 녹으면 평균적으로 약 15분 후에 준비가 됩니다. 효과는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우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하며 의료 제공자와도 연결됩니다. 여러 번 그 순간이 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치료제가 눈에 띄지 않는 포장으로 집으로 배송됩니다. 처방을 받으면 신규 환자는 정기 구독 첫 주문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oad.co/flyingwheels에서 의료 제공자와 연결해 로즈 스파크스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첫 주문 시 할인을 받으려면 road.co/flyingwheels로 접속하세요. 저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 재판회의 통지서를 받았고 이는 상황 파악을 위한 중재 절차입니다. 그는 저를 $10,000로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의 정보를, 즉 공개된 정보를 영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상에 나오는 것에 동의했고 실제로 저를 속이면서 영상에서 저에게 추천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기가 드러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0로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상황이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10,000짜리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소송 기각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존경을 표하며 뉴햄셔 민사소송규칙 12정 P6조에 따라 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소장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제 청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기각 신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인 제가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Flying Wheels에서 구입했으며 영상도 Flying Wheels가 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고객과 함께 Flying Wheels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영상 출연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가 잘못된 사람을 고소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뉴스 방송국이 기사를 만들면 당신은 뉴스 리포터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당신의 이름이 실려도 기자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신문사를 고소하는 거죠. 그는 Flying Wheels가 아닌 저를 고소해 이의 제기와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기각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기각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피고의 이름, 즉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또 다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두 신청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그냥 보장 찍혀서 기각됐죠. 그래서 이제 중재 절차가 남았습니다. 중재는 뉴햄셔에서 열립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사흘이나 내서 뉴햄셔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뉴햄셔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사고 제 인생에서 사흘을 빼야 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뉴햄셔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전화 출석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냥 거부 도장만 찍혔습니다. 중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중재가 안 되면 바로 심리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된답니다. 저는 집에 비행기로 돌아간 후 심리 일정에 맞춰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는 제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있나요? 사업주로서의 삶, 자동차 딜러, 사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냥 법원 시스템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의 삶.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뉴스이며 대중 배포용이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겪는 일을 여러분이 알게 해서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도 거부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체육관에서 나와 법원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이 일이 시작된 후 제게 유리한 건 없었죠.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오디오 녹음 및 비디오 녹화 허가, 승인일지 거부일지 볼까요? 아마 도장만 찍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재판에서 다뤄질 요청이네요. 그거 멋지네요. 적어도 판사님이 재판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바로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뭔가가 거부되지 않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남자가 저에게서 $500를 훔쳐갔는데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냥 잊었죠. 다 지워버렸어요.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저는 법원 비용을 내야 해요.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어요. 저와 제 아들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어요. 제 막내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제 아내는 일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아들을 데려왔고 저도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그의 방학주에 뉴햄셔로 가고 있어요. 그가 집에 혼자 있기를 하루 종일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를 뉴햄셔로 데려왔어요. 그를 데려오는데 $600가 더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을 3일이나 비워야 해요. 가게도 문을 닫아서 플로리다에 있는 제 가게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기 있으려면 $1,500가 들고 일은 $500까지 합쳐 총 $2,000가 필요해요. 저는 비용 충당을 위해 $2,000로 맞소송을 냈는데 한 달 넘게 접수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일 예비 심리가 잡혔다고 해요. 정작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았지만 예비 심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맞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당신이 본 겁니다. 내일 그 맞소송 예비 심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아직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잡힐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제출했어요. 그들은 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리 회의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저는 플로리다, 그는 뉴욕에 살아요. 내일 회의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나요? 또 다른 사전 심리 회의를 위해 다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단 참석 요청 서류를 사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판사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건 판사님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아직 제가 반소를 제기한 사실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이 건은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내일까지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에 끝낼 수 있게요. 아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바로 법원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제가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해달라고 했고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있을 사전 심리회의에 전화로 출석하려고 했지만 판사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넘게 전에 반소를 제기했는데 피고 멜빈 존스는 아직 반소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뉴햄프셔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요? 이런 일은 한 번에 효율적으로 끝나야 하는데 정부는 늘 비효율적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실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긴장됩니다. 이런 건 제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기 와본 적은 있지만 저한테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좀 긴장되네요. 좋아요?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위해 호출됐고 저는 영상 요청을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거든요. 제가 그를 위해 문을 열었더니 저를 따라 법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문 열지 마라며 소리쳤죠. 그래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제 뒤를 따라 들어와 조정에 들어갔어요. 저는 녹화를 요청했어요. 그는 정말 너무 공격적이에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그리고 조정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보안 요원이나 법정 경위를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미루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2시간 후에. 좋아요.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최선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양쪽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타협했어요. 그리고 그는 화가 잔뜩 나서 정말 화가 나고 위협적인 태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길고 힘든 조정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배운 교훈은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듣는 거죠. 말하는 대신에. 저는 항상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었어요.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들었고 이 상황에서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생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12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15분 동안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말은 아마 10마디 정도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제가 한 말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내 듣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종종 누군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멸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목소리도 크고 화도 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자동차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자동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몇 번 위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터넷에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몇 번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시청자들로부터요. 그리고 인터넷의 영향력은 정말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고 이메일과 문자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쳤고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테네시주에서 누군가 그를 봤다고 했고 그의 교회 신도들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 영향이 그에게 2년 반 동안 정말 크게 작용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겪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반대편에도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판사도 배심원도 사형 집행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의 힘이 모든 것을 압도했죠. 그가 오랫동안 그런 일을 감당한 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제 교훈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게 어려운 점은 선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내용이 잘 먹힌다는 거예요. 저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내 지프 랭글러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지프 랭글러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면 좋아하는 점도 얘기하지만 조회수가 3배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 경력이 조회수에 달려있고 제 인생이 조회수에 달려있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 300만 명이 제가 사기꾼을 폭로하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콜벳을 봤는데 좋더라 라고 썼다면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우리가 전쟁과 분노,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제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문을 열었지만 그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재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일이 끝날 무렵 그가 원하는 것을 듣자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콜벳 거래 직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는 당뇨병을 앓으며 많은 일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들이 겪는 일을 알 수 없어요. 분명히 그도 여러 일을 동시에 겪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상황엔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저를 상대로 $10,000 소송을 걸면서도 저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만든 2개의 영상을 내리면요. 인터넷에서 그 영상들을 내릴게요. 그리고 제 반소도 취하하겠습니다. $500도 잊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든 모든 비용도 다 잊으세요. 전부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들 예정이었던 3번째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3번째 영상 대신 저와 대결하는 내용으로 바꿔볼까요? 방향을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고 대화를 통해 모든 걸 풀어내고 고소도 취하하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야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당뇨병과 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미리 충분히 병원에 방문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중재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잠시 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의 바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대신해서 함께 있었던 로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청문회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었고 그는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법정 밖에서 10분간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언쟁이나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 그가 어디선가 저를 보게 되면 다가와서 악수를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법원에서 이메일이 왔고 합의가 승인됐습니다. 문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2 영상을 삭제합니다. 둘째, 새 영상을 만들어 설명합니다.
앉아서 오해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당뇨병이 있었고 가족은 암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의 메모에 있습니다. 저는 반소를 취하하고 멜빈은 모든 청구와 신고 해결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허락했고 저에게 제기한 모든 신고나 사건 관련 주장을 취하할 것이며 저도 제 반소를 취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리고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바로 이곳이 원래 플라잉 휠즈,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영상. 여기가 시작이었지만 이제 프라잉 휠즈 노스가 아니에요. 정말 슬픈 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여기는 더 이상 플라잉 휠즈가 아니고 저 간판도 곧 내려갑니다. 믿기지 않네요. 지난 1년 반은 정말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다입니다. 이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과 그로 인한 고치거리들이 전혀 그립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일에 집중할 겁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최선이에요. 집에 와서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봄방학은 놓쳤지만 뉴햄셔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 소송은 취하했고 그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문서는 사라졌고 그는 모두 정리할 예정이에요. 제가 몇 가지 뜨거운 이슈들, 그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인터넷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개 정보가 세상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하면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Flying Wheels 팔로워들 중에 저를 옹호하면서 이 남자를 여러 방식으로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저는 어떤 지원이든 감사하지만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세요. 3년 전 N 인터넷과 제 영상 영향력을 몰랐기에 여러분의 응원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를 고소할 필요도 없고 고소당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에게도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악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나서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삶을 선택했으니 다음 골칫거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비록 25분 동안 혼자 이야기했지만 제가 겪는 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업계에 들어오려면 어떤 일을 겪을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